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11월 30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삼성전자를 대응을 해 나가면서 12월 달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2026년도도 우리가 또 어떻게 이끌어 갈지, 또 삼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1월 달이 이제 보합권으로 어느 정도 11월 달 한 달만 보면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삼성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삼성이 지수를 이끌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삼성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라는 게 결국 삼성, 지금 최근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미 시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 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 주고 있고, 결국 미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나 삼성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하락이 나오면 또 그대로 반영돼서 하락이 나오는, 그 미 시장이나 미 선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만약 한 번 더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온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론 AI 기업들이 더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AI 칩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최근에 이 구글까지도 뜨고 있죠. 이 구글이나 뭐 당연히 앞으로 저는 우상향을 해줄 거라 보지만, 이 반도체 쪽에 더 큰 사이클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는 게, 이 구글에서 나오는 이 TPU나 엔비디아나 GPU나 이제 앞으로 HBM이 계속 주목을 받을 거는 마찬가지고, 또 디램에 대한 가격들도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우리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이 발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단기 조정과 단기 상승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나올 거라 보는데, 결국에 큰 추세로 볼 땐 앞으로 계속 상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미장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반등 마감을 했어요. 자, 볼게요.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엔비디아 하락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보다 사람들이 구글 주가를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AI 칩에 대해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는 이제 독점체가 깨진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AI 기업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도요, 이 투자한 금액들이 결국 이 AI 기업들도 엔비디아 GPU를 사는, 어떻게 보면 순환매 돌려막기식 매출 뻥튀기가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엔비디아 하락을 좀 견인시키고 있는 건데, 저번에 젠스장이 나와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볼게요. 보면은 이걸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말간 주식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인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2026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의 현금 지급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양적 긴축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러 가지 자산을, 또 자산 시장에 오를 만한 요소들, 또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삼성이 뭐 80조, SK 하이닉스가 거의 7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구글 AI 칩까지도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공급 경쟁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디램 평균 가격도 7년 만에 $8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흐름으로 볼 때, 물론
뭐 좋은 기사 뉴스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내일 바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12월 이 FOMC를 앞두고 나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어도 어떻게 보면 이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인식이 되어서 단기적인 조정 또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이 구간에서만큼은 삼성이 한 번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저는 한 번 더 하락하는 이 타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뭐냐면 결국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장기적인 추세는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이 하나의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대한 고점도 안 나왔고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할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고점을 찍고 나오는 이 자리에 대한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이 조정 구간은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대략 0.618 라인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618 라인까지 보는 게 맞고요. 이 자리가 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약 이 자리가 온다,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우리가 좀 같이 물량을 좀 쓸어 담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조정이 안 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12월 달 이제 돌아오는 한 주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좀 결정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로 보나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아니면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게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매번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막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앞으로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좀 저와 같이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대응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전자의 삼성,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히 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진짜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진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감사하다고 저한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되고요. 아직까지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요.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오히려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막 뉴스 기사 맹신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같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